가자 현장으로. 또라이 장 팀장이 지구대로 온다고? 내가 강남 모 지구대 팀장으로 나타났을 때 지구대 직원들 표정은 좋지 않았다. 하긴 내가 악명높기는 하지. 그래도 이미 온다는 거 다 아는 상태에서 봤으면 표정 관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 청이나 일선서는 물론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에도 많은 사건을 완벽히 파악하기 전까지 퇴근도 하지 않고 며칠 밤을 새우며 법령을 연구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까지 찾아다니며 공부하기로 유명했었다. 옆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주위 친구들은 괜히 노는 것 같아 불편하지. 유흥업소 단속을 나가도 밤새 업소 운영 형태를 점검하고 신고만 있고 단속은 안 된 업소에 112 신고 이력을 확인한 후 업소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직접 불러 단속 못한 이유를 묻는 등 피곤하게 굴었다. 게다가 서장의 요청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마다 방문하면 직원들 상대로 형사소송법과 근무관 직무집행법을 비교 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괴롭힌다. 수사부서도 아닌데 지구대 경찰관에게 일선서처럼 수사하라고 요구한다. 인사철도 아닌데 혼자 발령받은 걸 보면 사고친 게 틀림없다. 는 등의 소문이 날만도 하다. 그 정도 소문쯤이면 6개월만 같이 근무하면 다 없어질 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은 112 신고가 많은 지구대인데 특이하게 4부제가 아니라 5부제로 근무한다. 전국의 경찰관 근무는 기본적으로 4부제, 4일을 기준으로 첫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12시간 주간 근무, 24시간을 쉰 뒤 둘째 날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12시간 야근을 한다. 셋째 날은 비번이고 넷째 날은 휴무인데 비번과 휴무는 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상근무가 있을 때 휴무자는 동원되지만 비번자는 동원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근무하면 4일간 24시간 근무하므로 하루에 6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개꿀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주말이 없다. 그러니 일주일 기준으로 42시간 근무하는 거라 일반 공무원들보다 근무 시간이 오히려 2시간 많다. 그런데 우리 지구대는 5부제로 근무한다. 4부제에 주야비휴 외에 심야 근무라는 게 추가된다. 심야 근무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하는 근무인데 각 팀이 다시 2개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주야비휴로 다른 조는 주야심비휴로 로테이션이 돈다. 심야 근무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대에 신고 사건이 많고 힘들다는 뜻이니 조금은 긴장된다. 어쨌든 이제 나도 늙었으니 정신없이 일하는 건 근무 시간만으로 제한하고 쉬는 날에는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인간답게 살자 라고 생각하며 근무 준비를 하는데 17명이나 되는 우리 팀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든 말든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고마운 상사로 기억되겠지. 근무 교대 전 출근은 몇 시간까지 해왔냐고 묻자 근무 교양 및 총기, 장비 수령 등을 위해 20분 전까지는 출근한다고 한다. 10분만 더 빨리 출근하세요. 일반적인 지시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발송, 중요한 지시사항은 사건 인계, 법률 교육 등에 5에서 10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직원들이 2에서 3명씩 찾아왔다 인사하러 왔나 했더니 집이 멀어서 일찍 출근하기 어렵다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2, 3년 이상 학원에서 시험 공부한 경력이 있어서
팀장님, 걱정처럼 법률 지식이 모자라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어떤 부서에 가든 처음에는 항상 이런 반응이었으니 실망하지 않았다. 제 경험상 신고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가 법률을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분들은 안 들어도 상관없으니 교육 내용을 복사해서 나중에 혼자라도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내가 로스쿨 과정, 경찰대 수사보안 연구소에서도 강의했고 경찰 내부 교육용 책도 2차례 쓴 일이 있으니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다. 지구대는 급박한 현장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의 엇갈리는 주장과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짧게는 몇 초, 길게는 삼시 여부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하는 무임승차, 무전취시,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상해, 협박, 업무방해, 띠리리리리, 보이스피싱, 메신저, PC 사건 등 물론 사기, 횡령, 배임, 개인정보 많다. 쭉 내려가서 광고물, 드론 등 각종 특별법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다. 본사, 수사, 부서, 근무 경찰은 자기 분야만 제대로 알면 되지만 지구대는 더 넓게 많이 알아야 하니 끊임없이 공부해도 부족하지만 직원들은 그걸 잘 모른다. 오늘따라 지구대가 굉장히 보인다. 지구대 사무실 맨 뒤쪽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직원이 현장 출동 경찰관과 계속 통화한다. 가만 들어보니 분명히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내게 묻지 않는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차하던 세차원이 실수로 벤츠 엠블럼을 부러뜨렸는데 세차장 주인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벤츠 주인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일이 아닌데 피해자는 자신이 로펌에 근무해서 법을 잘 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순찰차를 몰고 직접 신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젊은 경찰관은 장애가 있는 세차원을 벤츠 엠블럼에 물기를 닦다가 부러뜨린 것 같은데 유명 로펌에서 일한다는 피해자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서 실수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보고한다. 음주 뺑소니 벤츠보다 빠르게 경찰청에서 다시 조사받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했다. 수사 도중에 억대가 넘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이 그 먼저 법률 상시, 앞서 이야기한 벤츠 마크가 떨어졌을 때 재물손괴법, 직무유기, 고소고발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경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했다. 수사 도중에 억대가 넘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진 공무원이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막기 위해 긴급 체포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휘검사가 바뀌더니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고 공무원을 석방시켰다. 나는 검사 지휘로 피해자를 석방했는데 그 사람은 내 예상처럼 석방되자 자살해버렸고 자살한 사람의 상급자인 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그 역시 자살했다. 그 후 공무원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도 뇌물이 흘러갔다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면서 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지구대로 좌천시킨 지 4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 기간 동안 경찰청에 감찰 조사와 수사를 받았고 이제는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하긴 로빌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세다 보니 이렇게 덮으려 드는 것도 이해는 한다. 검찰 조사가 경찰 조사보다 더 편하고 인간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내가 검찰청 압수수색하고 수사관들을 구속하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에 항고까지 하는 등
검찰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있다. 그래, 이것도 더 겸손해지자라는 신의 뜻이겠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오늘은 무전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가슴만 답답하고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찾아서 일은 시키지만 해결해주고 나면 다시 인사조치, 감찰 조사하며 토사구팽당하는 신세. 열정적으로 수사하고 법조문, 입법 취지, 판례를 연구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고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바꿀 때는 며칠씩 퇴근하지 못하고 신이 났고 기업에서 욕하는 소리가 칭찬으로 들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었지 않나?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혼자서 어두운 밤하늘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담배만 퍽퍽 태우는 모습에 직원들은 눈치만 슬슬 본다. 새벽 4시 10분 뺑소니 벤츠 승용차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도주라는 신고가 떨어지며 10여 분 뒤 뺑소니범의 양재역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니 지원해달라는 순찰차의 지원 요청과 뺑소니범의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112 신고가 계속된다. 양재역까지 4km. 그래, 사이렌 켜고 죽기 사기로 달려보자. 순찰차에 올라타는데 손에 대기하던 젊은 경찰관이 따라탄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 사이를 지그재그로 피하면서 오늘따라 전부 적색인 사거리 신호 3개를 모두 위반하여 질주했지만 마지막 청색 신호와 맞은편 차량들이 연신 켜대는 상향들 사이를 뚫고 2분 만에 도주 차량이 버려진 자리에 도착했다. 옆좌석의 경찰관은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유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 그따위로 운전했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현장에 있어야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가해자는 125cc 배달용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후 500m 정도 달아나다 인근 경계석을 충돌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이다. 음주운전이 명백했다. 순찰차가 사방에 충돌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어딘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처음 출동한 순찰차는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후송 중이고 도주 차량은 추적하며 112 신고를 했던 택시기사는 가해자가 회색 양복을 입었고 약간 통통한 60대 남자라고 말했다. 112 상황실에 운전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파하고 길 건너편에 관할하는 서초경찰서에서 주변 수색을 요청하라고 한 뒤 순찰차에서 내려 빌딩 주차장 등 주변을 수색하는데 약 40m 떨어진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 라이트를 비추자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는 흰색 양복 입은 60대 남성이 보인다. 너구나. 차적조의 결과는 차량 소유자가 여성이었고 대부분 음주운전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니 처음부터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질문해야 한다. 선생님, 차량이 많이 부서졌는데 보험사는 부르셨어요? 라고 묻자 아니요. 아니, 아직 못 불렀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세요? 예, 와이프의 차라서 와이프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술 먹은 사실이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도망쳤다면서 범죄 사실도 시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0.008%가 확인되었다. 대상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직업과 주거지가 확실했지만 사고 후 도주하던 중 신병이 확보된 것이므로 계속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인계했다.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날을 샜지만 역시 현장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 수사부서는 아니지만 나는 살아있는 현장을 원했잖아. 지구대에 마음껏 현장을 느끼면서 살아보지 뭐. 지구대로 돌아와
뒤쪽 소공원에 잠시 앉아있는데 부팀장이 다가와 묻는다. 팀장님, 양재역까지 2분도 안 걸려서 도착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옆에 앉는 박순경이 심장이 몇 번 떨어졌는데 다시는 팀장님 운전하는 순찰차 절대로 안 타겠다고 했다는데요. 이놈, 젊은 놈이 나하고 단둘이만 있었던 일을 방방곡곡 소문내다니. 이러다 제주경찰서까지 소문나겠다.